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오늘 준비 안 해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있는데 예. 좀 엄중한 시기라 아, 네,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이상민입니다. 저도 엄중한 시기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습니다. 근데 분홍색 리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호김 전 의원님, 장윤 변호사 두 분 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7차 헌재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석에 있었는데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정호김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죠. 이제 거의 변론이 이제 종착지를 향해서 13일까지 가고 일정이 있는 정해져 있고. 상황이거든요. 예. 예정대로라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네.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뜻밖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그 국조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일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증언을 한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예상대로인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그 안가 회동서부터 또 그 군 장성 출신으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못 듣고 예, 들어와가지고요. 맞아요.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대충 답변을 그 국회에서의 발언을 참고할 때 예상 가능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일종의 이제 징계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평의를 통해서 거의 이제 결론을 향해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배 소장님. 사실은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예상대로라고 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또 예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7차 8차 변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궤를 달리하기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상대로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차대로 결국은 이게 이 위헌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는 적어도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로서의 이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주목하는 것은 이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사무총장인데 결국 부정선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지금 8차까지의 변론 아직 8차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더라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각을 기대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여론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지층들의 여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지지층들을 결집할 때 어떤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일단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늘 변론에서도. 예, 지금까지의 변론이 종합적으로 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나 계엄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를 밝히는 과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이 문서 자체는 있었다고 말을 못해요. 다만 사후적으로 전자적으로 뭐 부서하는 거다 이런 차원의 언급만 할 뿐 예. 이게 없으면 헌법 위반이에요. 예. 모든 국법상의 행위 문서로 해야 되거든요. 없다. 그리고 신원식 실장
그리고 과거에 이 바톤 터치를 한 전 장관 아닙니까? 예. 국방부 장관. 음.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나 만류했다. 그때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나오길래 아니라고 했다. 상황인식 그릇됐다고 했다. 당일에도 한덕수 총리한테 관련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다 종합하면 이거 절차도 안 지켰네. 이거 문서도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쳤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아 대통령실의 스태프들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구나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예. 아무리 다른 항변을 하더라도 아 이거 위헌 위법했구나. 이거 파면이 정당하구나의 수순으로 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네. 또 심의 결과에 부서에 대한 것들 맞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경황이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했던 거죠. 아, 오늘. 그렇죠. 네, 이상민 해양부 장관 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에 대해서도 이 해당 쪽지는 봤다. 근데 지시는 안 했다. 근데 또 소방청장에겐 전화해서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쪽지를 이렇게 막 펴서 본 건 아니고 멀리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을 좀 알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뜻밖의 진술. 아니요. 뜻밖의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는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소방청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장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단전단수를 하라는 듯한 뉘앙스. 뉘앙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지금 이 증언을 이분들 증언하는 하는데 분들이. 예. 뉘앙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인은 받지 않았다. 예. 그러나 멀리서 봤다. 그런데 그 소방청장에게 그 국민 안전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하다가 또 그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단전 단수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뉘앙스, 또 뉘앙스가 또 나옵니다. 대답을 하는데요. 예. 어떤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분이 굉장히 그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생각을 한 거라는 곡해도 가능할 만한 답변이 아닌가. 이분들 법률가 출신이죠. 그렇죠. 예, 판사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이 실제 진술이 어쨌든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조서의 내용도 증거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 이전에 뭐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거나 또는 국정조사에 나가서 증언을 거부했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장관과 신원식 이 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사실상 뭐 같은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이 관련 이제 당시 비상경관의 쪽지를 그렇죠. 3번 접어서 자기는 안 봤다. 네. 그리고 이제 차관에게 줬다 하면서 이게 이 쪽지를 제대로 인식 못했다고 또 네. 강조하고 오늘 이상민 장관 발언 핵심도 네. 멀리서 보고 정확히 인식 못했다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짝지가 어떤 계엄 사원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연관이 없다는 걸 좀 맞습니다. 돌리려고 하는 듯한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논리가 양립하지 않으면 누군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은요. 네. 쪽지 국무위원들한테 다 주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렇죠. 아니다. 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한테만 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1, 2분 남짓 멀리서 잠깐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 봤더니 소방청장이라고 써 있고 단전단수라고 써 있고 예. 경향,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뉘앙스만 비쳤을 뿐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그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허석권 소방청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전단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요. 간극이 있죠.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할까요? 그러면 독심술이 있으니까 소방청장한테요. 알아서 잘. 어떻게 JTBC, MBC라고 본인이 그럼 넘겨짚습니까? 이건 넘겨짚을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짚어준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봤을까요?
당연하지만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또 발언 중에 오늘 발언 중에 비상계엄이 위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을 수 있겠냐? 외교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었다. 국무회에 굉장히 좀 가열찬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율사이다 보니까 이제 법 기술 들어가는 것 같은. 아, 법기술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뇌가 크겠어요. 아, 네. 저는 아니에요라고 우선 말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고 맞아요. 본인도 어쨌든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까지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딱 걸리는 게 단전단수거든요. 뭔지 하여튼 걸려 있는 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는 이야기를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말렸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 거기 보면은 자기도 같이 걱정하면서 모든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11명이라는 정족수를 채웠다고 생각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했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자리에서는 자기도 어찌됐든 관련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자기 선배이면서 자기 상사였던 대통령이 적어도 계엄을 할 때는 국군을 위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나라를 위한 구국에 그런 걸로 했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 설명을 싶다 해야 보니까 되니까. 이렇게 저 법 기술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마치도 혀가 꼬인 듯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분인데 지난 6차 변론회에서 오늘도 출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화면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중에도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황교안 변호사 잠깐 나와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을 작게 얘기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부정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퇴하십시오. 그냥 잠시만요. 부정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황교안입니다. 차 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차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정 차 엔진 소리도 부정인데. 와이퍼 부정 예. 부정. 자, 재판에 이제 고맙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황교안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일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져 물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었는데 신원식 실장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이 답변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핵심이 저는 주한 미군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관련돼서 제기됐던 것이 이른바 중국 관련된 그 선거 혐의자들이 체포가 돼서 주일 미군으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한 미군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SNS에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원식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게 미국까지 엮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 적어도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 선거 관리 시스템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보수층 인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선거였다, 사전 투표가 분명히 부정이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과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신원식 안보실장이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국희 의원님. 신원식 안보실장이 신청인 측이에요? 아니면 피신청인 측으로 지금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양측에서 다 신청한 그런데 증인이라고 아마 나오더라고요. 이 답변은 피신청인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불리하게 못한 예.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신원식 실장도 정치를 좀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원했죠. 예. 답변을 한 거예요. 본인은 이거 부정선거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에. 그러니까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3월에 안가에서의 그런 비상조치에 대한 사람들과의 얘기. 비상조처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그리고 단순히 뭐 주한미군이 그런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죠. 사실은 주한미군이 그런 걸 올렸다라는 것도 조금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예. 입장에서. 자, 확인해 보니까 양측이 다 신청한 분은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이고 신원식 실장은 이제 대통령 측 신청한 증인이었다. 요걸 확인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그럼에도 했으니,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네. 말하기 어렵다 말한 것은 그만큼 부정선거론이 허구적인 것이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아니 있습니다. 신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원식 네. 장관은.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 이분이 오늘 교섭단체에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장윤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뭐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재앙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문제 의식은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본인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완전 다른 행보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의원들의 모습은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민주당의 정책 대안 모색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본인들도 정책으로 이거는 겨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하지 마, 발목 잡기. 이러면 국민들이 집권하라고 권력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다. 아,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법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국정의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미동맹을 깨트렸고 경제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고 환율을 치솟게 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라 곳간을 아주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누굽니까? 계엄을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주저리 정책 이야기했다면 예. 거의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때리기, 민주당 때리기의 효과는 뭐냐면 예. 이건 이제 비판은 받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지지층은 결집이 되죠. 왜 말씀드렸듯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은 하나는 이 트라우마, 8년 전의 트라우마가 하나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재명 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조준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럼 추경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하기 전에 그걸 싹둑 잘라버린 사람은 누구냐? 잘라버린 정당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해서 권성동 물론- 대표의 그 연설은 어떤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국면에 그 연설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에 들려주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국민을 향한 것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를 때려서 지지층들을 더 결집을 하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 지금 이제 여론 지지가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수치가 있는데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호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사람이 바깥에 자기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그 고민들을 하냐면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국정을 수행하기는 그들이 생각할 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당 인사들도 그때 이제 사퇴를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러면 뭘로 어떻게 개헌을 한다라는 건지 연결고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권 대표는 자신이 전략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더 지지층을 완전하게 결집을 시켜갖고 예. 헌재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헌재의 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로 하든지 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우파 지지층의 결집에 의한 저항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때리기죠. 그리고 이게 또 먹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의 상당 부분도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니요. 자, 이재명 대표. 자, 오늘 19번 언급이 됐고 민주당에 45번 언급됐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 잠깐 듣겠습니다. 우우우우우우 나 떨고 있니? 예, 뭐 야유하는 거 아니고 제가 좀 우클릭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 노래 불러봤습니다. 뭐 반응이 별로 없네요. 대표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예, 소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들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자, 한 말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제 주 4일째를 해야 됩니다. 예. 앵커도 4일째를 하는데 우리 배추 한 판도 4일째 하면은 엄청 좋겠죠?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주 4일이요. 그러면 하루는 제가 다양성 있게 등장해서 재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시제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성대모사 청산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배종찬 청산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우우우우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배 소장님. 네. 자, 여론조사 이거 짚어주실까요? 네, 청산은 안 되고 청산에 살리라. 자, 이 여론조사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7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조사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42.8%, 민주당 40.8%로 2%포인트 오차 범위의 차이인데 예. 이게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2배 이상 벌어졌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1월 중순에는 또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섰거든요. 예. 근데 또 조금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참 벌려놨다가 다시 국민의힘이 앞서면서 벌렸다가 다시 좁혀진 상태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좀 더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짧게. 그래서 개헌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살짝 또 이재명 대표 흔들게요. 왜냐하면 비명계를 좀 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를 자극할 수 있는 게 봐라 개헌 연대 지금 비명계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러한 여론의 흐름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우클릭도 일어난 것이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완전 그 양측의 지지층은 똘똘 뭉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 40, 40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20의 포션을 어느 정당이 유권자들 마음을 가져가느냐인 예.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시기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나 어떤 뭐 성향적으로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보여주자는데 방점을 찍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발표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나는 유연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관계까지도 다 포용이다. 반일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20%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을 최소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강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이 행보가. 그렇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게 승부는 빨리 가늠이 되지 않을까. 예, 계속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는데 조기 재선을 가정한 진영 간 보수 또 진보 후보 적합도 결과 잠깐 짚어주실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인데 호칭은 생략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야권 쪽 후보들만 모아놓은 순입니다. 이재명 40.8%, 김동연 7.7, 김부겸 6.5, 이낙연 6, 김경수 4.5. 이재명 대표 뭐 압도적입니다. 예. 이 후보들에서는. 자, 이번에는 범여권 국민의힘 후보의 이 응답인데 이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김문수 25.1, 유승민 11.1, 예. 오세훈 10.3,
홍준표 7.5인데 예.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으로만 한정하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순입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이분도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저 오늘 명태균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홍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내가 명십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님. 예. 우리 홍씨 집안을 망치는 자들이 여럿이시요. 예. 대통령을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것이 없고 예.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신빙성이 없고 예. 한판승부 책임 PD 홍혁이는 휴가 가서 이 자리에 없고 제대로 된 방송 듣고 인물이 있을 텐데. 있다. 예. 그건 나 홍준표다 이래 봅니다. 아, 한국의 제대로 된 홍준표. 홍가들이 다 마탱이 것이 홍당무스럽네요. 앙자하게. 자, 그러면 갑자기 홍 씨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말 또 모시고 싶었던 분이 갑자기 오셨네. 자, 홍장원 응? 전 국정원 1차장을 모시겠습니다. 저 제작진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트럼프 성대모사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갑 채우고 연습 안 한 캐릭터 성대모사 시킨다? 방송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 목동 CBS. 아. 그런 일 매일 한 곳 어디? 박정희 한판 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좋았어. 재밌었어요. 아, 예. 야. 안경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홍장원 전 차장은 무태 안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예, 안경은 아직 구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제작비가 부족해서. 아니 제작비가 부족해요. 네, 뭐 저희가 500만 더 지원하도록 올려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티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